자, 빅데이터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면은 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 무슨 또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뭐 드론 막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자동차들이 스스로 막 운전하면서 곳곳을 누비고 뭐 핀테크 이러면서 인제 금융이 더 발전하고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 자동으로 뭔가 다 계산이 되고 미래가 예측이 되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 대용량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빅데이터라는 말의 뜻은 우선은 이제 뭐 대용량, 엄청 큰 데이터 이런 뜻이잖아요. 이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추출하는 게 일단은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온라인 마트, 온라인 마켓이나 아니면 전자상거래에서 이용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뭔가를 좋아요를 누르고 아니면 뭐 장바구니에 넣고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가 돼서 그게 나중에 이제 나한테 홍보로 돌아오는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들어있는 이제 모임 단톡방에 어떤 의사인 지인이 차를 새로 샀다는 거예요. 뭐 벤테이가? 벤테이가라는 차를 샀다고 사람들이 벤테이가 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차라, 제가 아는 거는 뭐 BMW, 벤츠, 그리고 뭐 더 비싼 차는 포르쉐, 페라리 뭐 이런 정도인데 벤테이가? 뭐 이게 처음 들어보는 차라서 그거를 좀 검색했죠, 제가. 벤테이가 검색했더니 벤틀리라는 자동차의 SUV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격을 봤더니 뭐 뜨악했습니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BMW나 벤츠하고는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검색을 했죠, 제가. 검색을 하고 '아 이런 거구나. 이 사람 돈 좀 많이 벌었구나. 피부과 차린 지 한 3년 됐는데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그런 되게 비싼 차를 샀구나. 잘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 정도 돈은 나한테 없으니까.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유튜브를 하건 네이버에 뭐 기사를 검색하건 뭘 하건 제가 그때 검색했던 것들, 뭐 벤테이가에 대한 뭐 포스트, 그리고 뭐 BMW를 뭐 리스로 제공을 한다는 그런 광고, 자동차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아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구나.' 그걸 느꼈죠. 저는 그냥 검색을 한 10분 정도 했을 뿐인데 그거를 잊지 않고 갖고 있다가 또 유튜브하고 네이버하고 또 이제 뭐 제휴를 맺었는지 유튜브에도 그게 떠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인제 자동차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추천으로 뜨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이버에도 광고가 뜨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이 되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돈이 되니까 활용이 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기쁜 거는 나는 이제 그런 차를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경차 사러 갔다가 쪼금씩 쪼금씩 올라가서 '나도 벤테이가를 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재밌는 상상을 가끔 쪼끔 해 봤습니다.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도, 시장 경제에서도 빅데이터는 중요하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이 공공 영역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활용도가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직장인들은 정해진 길로 출퇴근을 하기 마련인데, 제가 인제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느끼는 데가 뻥 뚫린 데는 항상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린 데선 뭘 느끼냐면 신호등이 왜 여기 이렇게 지금 차도 없는데 왜 나를 못 가게 이렇게 막아 놓고 있지?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항상 이 신호를 한번 놓치면 그다음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계속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히는 지역은 또 항상 막히고. 그리고 보면은 옛날에 26 년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게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이 그 전두환 대통령을 모의해서 암살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 교통경찰이 조정을 해 갖고 전두환 대통령이 탄 차가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계속 통과되도록 이렇게 신호를 조작해 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우리가 인제 이게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면서
번 걸리면 계속 걸리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진행이 되게끔, 그러니까 자동으로 교통 관제를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빅데이터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 영역에서도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어떤 창의적인 천재적인 인물 하나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누가 잘 다룰 수 있는가. 자료가 없는 세상이 아니고 자료가 넘치는 세상에 누가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그 자료를 다룰 수 있는 툴이 있느냐, 효과적으로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툴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6년인가 구글에서 제시한 방법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으로 제시한 기술이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인 이 맵리듀스인데, 이 맵리듀스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병렬 처리예요. 병렬 처리라는 것이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가죠. 네. 병렬 처리라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빅데이터가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잖아요. 이 빅데이터를 그동안은 어떤 특정 서버에서 이거를 다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능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빠른 CPU나 서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똑똑한 직원을 두는 거죠. 똑똑한 직원한테 엄청난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처리해봐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어봤더니 못한 거죠. 야, 너 그렇게 똑똑하고 이제 그렇게 학벌도 좋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았는데 그걸 왜 못했어? 그래서 이제 걔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한 새로운 방식이 뭐냐? 뛰어난 한 사람한테 빅데이터를 맡길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10명, 100명에게 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분산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그거를 쪼개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긴 다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동시적 처리.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일을 처리하면, 그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반적인 컴퓨터로 100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그거를 1000대가 나눠서 처리를 하면 17분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0 테라바이트면은 100 테라바이트를 17분에 처리하면 제 생각에는 그것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SSD도 2 테라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명만 모으면은 100 테라바이트가 되는 건데, 그걸 처리하는데 17분이나 걸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할 거를 뭐 17분 만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는 동시에 처리하는 거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으로 요게 인제 구글에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구글에서 우리 하둡이라는 파일 시스템 개발했다. 하둡이라는 파일 시스템이 맵리듀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빅데이터를 요렇게 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듀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즈풀 데이터, 그러니까 유용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맵리듀스잖아요. 맵하고 리듀스. 그리고 맵하고 리듀스. 여기 네 가지 나눠 놓은 거에서도 매핑하고 리듀싱.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맵리듀스. 그러니까 분할은 매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셔플링은 리듀싱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매핑과 리듀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가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어떤 대용량 데이터에 수많은 문장이 있을 텐데
거기에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냐. 예를 들면 지금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SNS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할까를 우리가 취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질지 어떤 이벤트에 관심을 보일지를 미리 알고 그거를 상품으로 내놓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맵 리듀스 방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있어요. 수많은 문장들이 있고 그것들을 각 서버로 분할을 합니다. 각 서버로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특정 서버가 이 문장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The lion ate the cow. 이 문장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죠? 단어별 사용 빈도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계속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별 사용 빈도수 파악하는 건데 두 번째로 분할을 했으니까 매핑이죠. 자,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분할을 했고 각 서버로 분할을 했는데 특정 서버가 받은 게 이 문장이었고요. The lion ate the cow 이 문장이었고 매핑은 레코드를 생성하는 게 매핑이에요. 레코드를 생성하는 건데 이 레코드는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 걸 보시면 자, 이 레코드에 왼쪽의 문장을 키와 값으로 더라는 키는 1의 값을 갖고 또 라이언이라는 키는 1의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카우는 또 1의 값을 갖는다라고 레코드를 생성하는 레코드를 생성하는 단계가 바로 매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게 중요한 처리죠. 이 처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핑은. 으아! 매핑도 일종의 처리인데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매핑도 처리인데 서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분산된 서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셔플링 단계. 셔플링은 병합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여기 이제 분할되어서 온 아까 그 문장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매핑 단계였죠. 매핑 단계에서 요 레코드가 생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셔플링 단계에서는 병합을 한다면 병합은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레코드하고 새로운 레코드 비교를 해 보면 여기 더가 두 개 있잖아요. 더라는 키가 1의 값을 갖고 또 더라는 키가 1의 값을 갖죠. 다른 거는 다 한 번씩 나오는데 얘네들은 더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병합을 해서 요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셔플링을 거치면 데이터량이 어떻게 돼요? 데이터량이 증가 감소? 감소하게 됩니다. 왜? 병합을 거치게 되니까. 그래서 더 1의 값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가는 괄호 안에 두 번 들어가는 형태로 새로운 레코드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면요? 셔플링 단계를 거치면. 그래서 분할, 매핑, 셔플링까지 거쳤고 분할을 한 다음에 각 서버에서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레코드를 생성하는 게 매핑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레코드를 셔플링 단계를 거치면 병합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레코드들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레코드는 기존의 레코드보다 데이터량이 감소한다. 이유는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를 잘 이해하시고 최대한 기억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별 사용 빈도수 파악한 거였고, 자, 셔플링 단계까지 거쳐서 나온 것이 요 값이었죠? 앞에서 셔플링 단계까지 거쳐서 나온 값이 요 값이었고, 리듀싱도 매핑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단계였잖아요. 이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리듀스 태스크입니다. 일종의 작업대라고 할 수 있어요. 매핑은 각 서버에서 이루어졌는데 리듀싱 처리는 리듀스 태스크라는 작업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작업대로 좀 보내야 되잖아요. 각 서버에서. 그 보면은 우리도 그 기본적인 방식은 되게 간단했잖아요. 이게 뭐야?
대용량 데이터를 혼자서 처리하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여럿이 1000명한테 나누어서 처리하자. 이렇게 단순한 건데 요렇게만 생각하고 '야 이게 그냥 단순하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들면 피를 본다는 거. 그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시험지가 되게 많으니까 수백 개니까 혼자서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서 작업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생각으로 일을 그냥 시작하는 바람에 1년 넘게 고생을 했고 이제서야 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큰 그림은 누구나 그린다. 그거를 디테일한 측면까지 생각을 해서 실제로 실현시키고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를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처리 방식이라는 것도 '나눠서 처리하면 되지.' 이런 큰 그림은 누구나 그리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할 때는 이런 단계별 각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것이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 리듀싱에 오면은 이제 좀 가장 복잡해지는데요. 아까 셔플링까지 거친 요것들을 리듀스 태스크로 새로운 작업대로 보내려면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시 코드를 부여합니다. 해시 코드가 뭐죠? 이 코드라는 것은 해시라는 것은 어떤 상징과 같은 거죠. 어떤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나타낼 수 있는 더 짧은 상징, 그러니까 더 짧은 문장이나 더 짧은 문자열이나 아니면 더 짧은 숫자로 코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짧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임의로 한번 해시 코드를 부여해 보면 요렇게 더 11 이거는 127 라이언은 128 이런 식으로 130 까지 임의로 코드를 부여합니다. 코드를 부여한 다음에 얘네들을 리듀스 태스크 개수로 나눠요. 해시 코드를 리듀스 태스크 개수로 나누면 태스크가 지금 두 개잖아요. 리듀스 태스크가 두 개니까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27을 2로 나누면 63.5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값을 만약에 소수점까지 가지 않고 나머지 값을 만든다면 127은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다음에 128은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고 129는 다시 1이 되고 130은 나머지가 0이 되고 소수점까지 안 가면 자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1이 된 것은 리듀스 태스크 1로 보내고 나머지가 0인 것은 리듀스 태스크 0으로 보내면 이 기준에 의해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언하고 카우는 여기 와 있는 거고 더하고 에이트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리듀스 태스크가 3개라면 어떻겠어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것, 나머지가 1인 것, 나머지가 2인 것 요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요거 쪼끔 응용해 보면 해시 코드를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짝수냐 홀수냐. 그죠? 얘네 값이 해시 코드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고거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나누면요. 요런 식으로 분산을 하면은 비로소 인제 작업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셔플링 과정 거치면 그다음에 리듀스 함수 적용하는 리듀싱을 하면 되지.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그냥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벌어졌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렇게 복잡한 과정이 또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요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리듀서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비로소 리듀싱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인데 리듀서 함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함수는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게 결과값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셔플링 과정 거쳐서 병합된 요 값이 다른 색깔로 좀 볼게요 이거는. 병합된 요 값이 요 키하고 값이 자 리듀서 함수를 적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리듀서 함수는 뭘까요? 리듀서 함수는 그쵸. 여기 1,1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더한 겁니다.
얘네들의 합입니다. 레코드 값들의 합이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산수지만 그 계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듀서 함수가 뭐가 적용됐길래 이 값이 이 값으로 변화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듀싱까지 거치면 모든 맵리듀스 병렬 처리 기법이 반영이 돼서 새로운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병렬 처리의 결과물이 되겠죠. 얘네들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금 했던 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검색어별 빈도수 비슷하죠. 방금 봤던 거랑 색채 관련어의 검색어별 빈도수를 구하는 맵리듀스 과정인데요. 자, 서버가 1, 2, 3 세 개가 있죠. 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서버가 3개이고 이 3개 서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할, 매핑, 셔플링, 리듀싱 이 4개 중에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가단계는 뭐겠어요? 지금 모든 데이터가 색채어가 키와 값으로 구성된 레코드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가는 매핑입니다. 가는 매핑이고 그다음에 나는 셔플링이라고 나와 있고요. 셔플링 과정 거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해시 코드 부여한 다음에 리듀스 태스크 개수 2개네요. 이번에도 2로 나눈 다음에 리듀스 태스크로 배치를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제 리듀싱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듀싱에서 리듀스 함수를 적용을 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번 나에서 셔플링 작업이 진행이 되면 블랙 그다음에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건 뭘 거쳤다는 거예요? 병합을 거쳤다는 거죠. 병합을 거쳤다는 겁니다. 원래 값은 뭐예요? 블랙이 블랙 1, 그다음에 블랙 1. 요 두 개가 똑같은 값이 서버 2에서 하나 나왔고 서버 3에서 하나 나온 거죠. 요게 셔플링, 병합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맞고요. 2번. 나에서 셔플링 작업이 진행이 되면 가와 비교할 때 가가 매핑이었죠. 레드의 키를 가진 레코드의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겠군. 자, 병합을 하는 게 셔플링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겹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방금 본 것처럼 이 블랙은 2개였고 레드는 어때요? 레드는 하나, 둘, 3개가 있죠. 요거보다 더 많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가 가장 많은 개수 3개이기 때문에 3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레코드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그런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달을 보면 자, 리듀스 태스크에서 리듀싱 과정 거치는 거죠. 나에서 블루 2에 부여된 해시 코드가 짝수임을 알 수 있겠군. 자, 본문에서는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해시 코드가 짝수이냐 아니면 홀수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리듀스 태스크 0에 리듀스 태스크 1에 배치가 됐다는 거는 나머지 0이라는 거고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해시 코드가 짝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4번. 달을 보면 키가 그린인 레코드와 키가 핑크인 레코드에는 동일한 해시 코드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동일한 해시 코드. 자, 그린하고 핑크가 리듀스 태스크 1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해시 코드를 리듀스 태스크 개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성질이 같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머지가 둘 다 1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가 둘 다 홀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동일한 해시 코드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시 코드라는 거는 각각 단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시 코드가 같다는 것은 같은 키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같은 키와 값을 가지고 있는 레드 1, 2, 3 얘네들조차도 같은 해시 코드는 아닐 겁니다. 왜냐? 키와 값이 똑같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각각 다른 해시 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시 코드의 성질이
아니면 나머지의 홀수냐 짝수냐 이런 거가 같은 거지 동일한 해시 코드는 아닙니다. 동일한 해시 코드는 완전히 동일한 개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이 4번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5번. 다의 레코드에 있는 값들을 보았을 때 리듀싱 과정에서는 리듀서 함수에 의해 셔플링을 거친 레코드의 값들의 합이 결과값으로 처리되는군. 자, 레코드 값들의 합. 요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리듀서 함수라는 거죠. 리듀서 함수. 리듀서 함수가 레코드 값들의 합이라는 것은 요 레코드 값들, 요 값들의 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죠. 블루가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블루가 여기 1개, 그다음에 여기 1개, 여기 2개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더해서 요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